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 찼고 빗방울은 지붕의 녹슨 철판 위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판자촌의 가장 안쪽 골목. 아침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유나은은 삐걱거리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비에 젖은 흙탕물은 길가에 고여 있었고 앞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다. 그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희미하게 다림질된 셔츠는 어느 면에서든 면접이라는 단어와 어울렸지만 그 아래 숨겨진 현실은 매 순간 무게를 더했다. 흰 봉투 속에는 조심스럽게 인쇄한 이력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얇은 종이었다. 하은은 그것을 비닐봉지 두 겹으로 감싸고 오래된 대학 노트 사이에 끼워 가슴팍에 껴안았다. 꼭 무언가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방 안에서는 외할머니인 김순덕 할머니가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부엌 쪽에서는 가스레인지에서 끓는 쌀죽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떴다. 하은아, 오늘도 일 보러 가는 거냐? 하은은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응, 면접이 있어요. 다녀와서 찹쌀떡 사올게요. 할머니 좋아하는 거. 그녀는 한 숟가락씩 쌀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하은아.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을 잡았다. 가난해도 남한테 베푸는 마음만은 잃지 마. 그게 우리 집의 자랑이야.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다. 네, 할머니. 그녀는 면접복으로 꺼낸 흰 셔츠를 입었다. 근처 세탁소 사장님이 딸의 옷이라고 주신 것이었다. 소매가 살짝 길고 목둘레가 느슨했지만 하은은 전날 밤 다리미 대신 이불 밑에 깔아 눌러 다림질했다. 바지도 신발도 모두 제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옷들이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밖에서는 비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자전거에 올라타기 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주택가 입구 옆집 김 여사님이 비를 피하며 서 있다가 말했다. 이 자식아, 자전거 체인 소리 좀 조심해. 아침부터 시끄럽잖아. 하지만 그녀는 이내 봉지에서 따뜻한 호떡 하나를 꺼내 건넸다. 비 오니까 속 든든하게 하고 가. 하은은 놀란 듯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탔다. 호떡의 단내가 손끝에 남았다. 그 향이 잠시 마음속 두려움을 덮어주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가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자전거에서 내려야 했다. 무릉덩이는 깊고 바퀴는 자주 미끄러졌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갈림길에서 하은은 잠시 자전거를 멈췄다. 고개를 들면 저 멀리 유리창이 반짝이는 고층 건물, 세안그룹의 간판이 보였다. 마음속에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난번엔 외모가 회사 이미지랑 안 어울린다고 했지. 그러나 이번엔 그녀는 다짐했다. 설령 떨어져도 내 선택을 후회하진 않겠어. 다시 자전거를 굴리며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나는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거리엔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모두가 자신만의 하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은은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은 채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었다.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몇 분이 남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멈췄다. 횡단보도 앞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한 할머니가 구르듯 쓰러졌다. 회색 비닐봉투가 터져서 안에 있던 캔,
빈 플라스틱 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행인들은 힐끔 보고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피식 웃고 지나갔다. 하은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시계는 이미 면접 시간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가면 늦지 않아. 그냥 지나가도 돼. 모두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으로 살려면 남의 아픔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라. 무릉덩이는 피해도 되지만 고통은 피해선 안 되는 거란다. 하은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뛰어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비에 젖은 옷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은은 급히 자신의 얇은 재킷을 벗어 할머니 어깨에 덮어주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빗물과 흙을 닦았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퀵서비스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다. 학생, 면접 있는 거 아냐?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 얼른 가봐.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가까운 보건소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아저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 교차로 넘어서 5분쯤 가면 하나 있어. 하지만 이러다 진짜 늦겠는걸?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레 할머니의 짐을 주워 다시 봉투에 담았다. 망가진 봉투 대신 자기 비닐 가방을 풀어 건네주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날의 서울은 회색이었다. 건물들도 거리도 사람들의 얼굴도. 하지만 빗속의 하은은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받치며 천천히 걸었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뭔가를 지켜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보건소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면접 시간이 지나 있었다. 접수대 간호사가 하은을 보고 말했다. 학생, 여기 맡기고 얼른 가요. 옷 다 젖었네요.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 곁에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하은의 손을 꼭 잡은 채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윤하은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하은이 문을 나섰을 때 이미 회사는 점심시간에 접어들고 있었다. 젖은 옷, 빗물에 번진 이력서, 차가운 발.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넌 늦었어. 기회는 이미 사라졌어. 그러나 하은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선택했어. 세안그룹 본사의 로비. 거대한 유리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윤하은은 온몸이 비에 젖은 채 그 문을 지나섰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고 구겨진 이력서가 담긴 비닐봉지는 이미 물을 머금어 축축했다. 셔츠는 형체 없이 늘어졌고 검은 바지는 무릎에 달라붙어 찬기가 올라왔다. 넓은 로비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점심시간으로 모두 빠져나간 듯했고 한 구석에서는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접이식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인사팀 아직 계신가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면접, 아가씨, 벌써 끝난 지 30분은 넘었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 말은 마치 빗물보다 차가운 현실의 물 한 바가지 같았다. 하은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손에 들린 이력서 봉투가 뚝 떨어질 듯 흔들렸다. 혹시 제 서류라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력서는 직접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내가 맡으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어서.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심지어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한쪽 구석에 있는 안내 데스크. 거기엔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엔 신유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은의 모습을 본 순간 유진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시선을 올렸다.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어붙은 목소리로 답했다. 예, 그런데 늦었어요. 사실 오기 전에 한 분을 도와드리느라. 말끝을 흐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신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물티슈로 하은이 들고 있던 봉투를 닦았다.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예전에 저도 이 자리 받기까지 몇 번이나 놓쳤었거든요. 그녀는 봉투를 살짝 열어 확인하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소중히 그 안에 넣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혹시 연락이 오면 꼭 기회를 잡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런 선택 쉽지 않으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게 필요해요. 하지만 하은은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물러났다. 괜찮아요. 이미 따뜻한 걸 받았어요. 그날 오후 하은은 회사 건물 뒤편 작은 지붕 아래로 몸을 숨겼다. 손에는 아침에 받았던 호떡이 있었다. 이미 식어버려 속은 딱딱하게 굳었고 봉투는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말쑥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은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흙 묻은 운동화와 젖은 셔츠를 입은 자신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 선택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세한그룹 9층 커다란 유리창 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백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 바로 오늘 하은이 도와준 그 할머니. 그 여성이 바로 세한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재의 회장 백인숙이었다. 백 회장은 유리창을 통해 하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다음 날 새벽, 하은은 낡은 전기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 깼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느라 밤새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탓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습했고 찬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 오래된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 하은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하은입니다. 윤하은 씨 맞으시죠? 저는 세한그룹 인사팀의 정승우입니다. 어제 이력서 제출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 8시까지 회사로 출근 가능하실까요? 주방 보조 자리인데 무급수습이지만 근무 태도에 따라 평가 후 전환 기회가 있습니다. 하은은 숨이 멎는 듯한 침묵 끝에 급히 대답했다.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더 잇지도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늦게 도착해 면접도 못 봤던 그 회사에서 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왜? 어떻게? 누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날 아침 하은은 할머니를 꼭 껴안고 따뜻한 물을 데워 손수 세수를 시켜드렸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라. 응,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할 거야. 세안그룹 지하 1층. 직원, 식당, 조리실. 그곳은 회장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기름 냄새, 분주한 손길, 서로 뒤엉킨 목소리들. 그녀의 담당은 채소 다듬기, 조리도구 세척, 재료 손질. 모두 허리를 숙이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었다. 주방장인 박정희 실장은 군기가 센 편이었다. 여긴 학교가 아니야. 실수 하나가 전체 식사에 영향 줘. 집중해. 하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조리사 민기훈이 있었다. 경력 10년 차의 그는 새로운 하은을 곱지 않게 바라보았다. 저기, 혹시 어제 뉴스 못 봤어요? 네? 그냥 아무나 데려오는 회사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백이 있길래 이렇게 특채처럼 들어왔는지.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보다 배경을 먼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백도 없고 인맥도 없었다.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날 오후 직원 휴게 시간. 하은은 구석 식탁에서 식판을 들고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윤하은 씨죠? 그녀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준 할머니.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이었다. 차분한 베이지색 투피스에 단아한 단발머리. 그녀가 손을 내밀며 웃었다. 백인숙이에요. 어제 덕분에 정말 많이 고마웠어요. 하은은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허둥지둥 일어섰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어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거였으니까요. 백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회장이라는 권위보다는 눈앞의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감동받았다. 그날 이후 하은은 더 이상 주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소문은 계속됐고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칼질을 하면서도 냄비를 씻으면서도 매일의 일이 감사했다. 그 모든 시작이 비 오는 거리에서의 그 선택 덕분이었다. 세안그룹 직원 식당.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 불 앞에서 기름 튀는 소리, 물 끓는 솥, 후다닥 지나가는 발소리와 고함 섞인 지시들. 그 안에서 하은은 한순간도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새 그녀는 주방에서 가장 바쁜 시간대를 조율하는 손이 되어 있었다. 김치를 자르며 냄비를 올리고 타이밍에 맞춰 반찬을 내놓는 능숙한 감각. 그녀의 손놀림엔 소리가 없었고 표정에는 번잡함 대신 고요한 집중이 있었다. 하지만 조용한 능력은 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소문이 더 큰 소리를 낸다. 걔 말이야, 백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맞아,
그냥 신입인데 벌써 회장님이랑 티타임도 가졌대.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비선 라인이지. 주방 뒤쪽 식기세척실. 하은은 고무장갑을 낀 채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말들이 등 뒤에서 떠돌고 있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쟤 도와준 거 그냥 우연이라잖아. 그거 하나로 무슨 인생이 바뀌냐? 그때 조리장 박정희 실장이 식당에 들어왔다. 오늘 A조는 회의실 티, 브레이크 준비. 하은 씨, 당신도 포함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벗었다. 뒤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봐, 또 혼자 좋은 자리네. 우리 땐 커피도 직접 갈았는데. 회의실, 대리, 과장, 부장들이 앉아 있는 사이 하은은 커피잔과 다과를 정성스레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퇴장하려던 찰나 누군가 말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녀가 만든 쿠키를 한 부장이 집으며 물었다. 네, 집에서 연습하던 레시피인데 혹시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부장은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천천히 씹었다. 아니, 전혀요. 요즘 사무실 근처 카페보다 나은데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흘렀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백 회장이 들어섰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하은도 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백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퇴장했지만 문이 닫히기 전 백 회장의 한마디가 들렸다. 이 쿠키,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네. 그날 이후 주방에서 하은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리사 민기훈도 말을 줄였고 몇몇 동료는 그녀에게 슬며시 다가와 레시피를 물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전히 조용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어느 날 후배 직원 하나가 물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줘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하은은 수세미를 손에서 놓지 않고 말했다. 길에서 한 사람을 도와줬거든. 그냥 그날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 그 후배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게 다예요?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응,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지금은 그 전부 덕분에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있어. 세안그룹 본사 옥상 정원. 이른 봄날의 햇살이 부드럽게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원 끝자락의 벤치에는 하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수첩 하나. 그녀는 그 속에 어릴 적부터 적어 내려간 요리 메모를 넘기고 있었다. 된장국은 끓일 때 처음에 멸치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된장을 풀 것. 그래야 깊은 맛. 페이지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곳곳에 묻은 얼룩과 접힌 귀퉁이는 그간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 순간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 다가왔다. 조용한 발소리. 하은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하은 씨, 백 회장이 손에 작은 찻잔을 들고 나타났다. 잔 속엔 따뜻한 쑥차가 담겨 있었다. 은은한 향이 바람에 실려 퍼졌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둘 사이엔 잠시 고요가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속내를 읽어내는 평화로운 침묵 같았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하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원은 내가 세안 그룹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만든 공간이야. 하은은 놀라서 물었다. 옥상 정원을 왜요? 사람이 뿌리 내리려면 땅만 필요한 게 아니야. 마음 놓고 숨 쉴 하늘도 필요하거든. 그 말에
하은은 말없이 웃었다.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백 회장이 자신을 왜 처음부터 눈여겨봤는지를. 백 회장은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이름은 정직한 밥상 프로젝트. 그 속엔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을 위한 요리 교육 및 급식 지원 사업 계획이 적혀 있었다. 하은은 숨을 삼켰다. 이걸 저에게 맡기시려는 건가요?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음식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하은은 종이를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침묵이 결국 이 한 장의 종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하은은 오랜만에 시장에 들렀다. 계란 10개, 두부 한 모, 그리고 바지락 한 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걸로 된장국과 계란찜, 그리고 바지락국 한번 해볼까?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깊은 곳엔 분명한 빛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주방 보조가 아니라 한 공간의 중심에 서 있는 요리사로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밥상을 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식탁 위에는 아직도 세간의 오해, 험담, 불신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피어나는 밥과 국, 소박한 반찬 한 접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진심의 맛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봄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내리라. 몇 년이 흐른 후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오후, 골목 끝 모퉁이에는 간판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 밥상, 따뜻한 한 그릇, 마음을 담다. 그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일용직 노동자도, 혼자 사는 노인도, 사정이 어려운 학생도, 그 누구든 문만 열면 한 그릇의 밥과 국, 그리고 김치와 계란말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은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다. 손수장을 보고 직접 재료를 손질했다. 그녀에겐 유명세도 명예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그날의 내가 필요했던 누군가에게 오늘의 내가 되자.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하은밥상 1000번째 식사 제공의 날.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마루에는 작은 전시가 마련돼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비 오는 거리에서 할머니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순간을 담은 사진. 그 사진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한 사람의 선택이면 충분하다. 행사 시작을 앞두고 하은은 잠시 마당 끝 작은 화단 앞에 섰다. 거기엔 백인숙 회장의 유고를 일부 모신 작은 비석이 놓여 있었다.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하은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읊조렸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저 아직도 매일 배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밥을 건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때 조용히 다가온 소녀 하나가 있었다. 머리는 짧게 묶였고 교복 상의가 조금 헐렁했다. 혹시 언니 기억해요? 저 예전에 언니가 반찬 나눠주던 날 가장 끝줄에서 조용히 먹던 아이예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소녀는 수줍게 웃었다. 이제 저도 고3이에요. 여기 와서 봉사하고 싶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차려온 수많은 밥상 위에
남은 건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였다는 걸. 이야기들은 이어졌다. 소녀는 자라나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 밥상을 차릴 것이고 그 밥상 위엔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이, 기도가, 감사가 놓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다. 마치 한 그릇의 국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냄비 위로 퍼지는 진심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선의가 어떻게 또 다른 삶을 일으키고 또 하나의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는지 하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심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빠르고 차가운 것 같지만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진 적 있고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때 누군가의 한마디, 한 그릇의 밥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이야기가 고요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하은밥상의 다음 이야기 제2부가 곧 찾아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끝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752